Xin 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이수진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듣기를 책임져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제 강의 왜 등록하셨어요? 이유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나는 베트남어 배웠는데 왜 이렇게 듣기가 안 들리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듣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듣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왜 내가 듣기를 못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듣기를 잘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파악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볼게요. 듣기를 못하는 이유, 제가 생각해봤어요. 딱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트남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베트남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기회가 저희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어 듣기를 많이 못해요. 자, 두 번째 이유를 볼게요. 단어로만 문장 내용을 유추해서. 자, 내가 단어를 외웠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딱 그 단어가 들린다. 그러면 내가 아는 그 문장이구나 이러고 자기가 아는 그냥 문장을 말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단어로만 유추하면 안 되고 그 문장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의 발음이 실제 발음과 다른 경우가 거의 80%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열심히 혼자 공부하세요. 근데 그거를 베트남 사람 입에 딱 나왔을 때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발음과 다른 발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 강의를 통해서 극복하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A와 B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파랑 색깔을 주목해 볼까요? 어디야? 왜? 언제 끝나? 만날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상대방과 나와의 대화는 묻고 답하고 그런 형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듣기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이 문장 안에 있는 의문사 파악하고요. 두 번째로는 했어? 했었어? 라는 의문문 형식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듣기 공식 1번입니다. 자, 문장 속에 숨어있는 의문사를 찾는 것입니다. 의문사 뭐예요? 의문사는 육하 원칙,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입니다. 베트남어에도 의문사가 존재하는데요. 자, 6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gì,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입니다. 자, 우리가 초급에서 이미 배우고 왔을지라도 제 강의에서는 이 의문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하나씩 읽어보면서 발음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gì, 무엇이죠? gì. 자, 두 번째 볼게요. 어디. 이 D를요. 디귿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디귿으로 읽으면은 베트남 사람의 발음과 다르게 발음이 됩니다. 이것은 디귿과 리을의 중간음, 러우 이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러우 됐죠? 자, 세 번째 볼게요. I 영어의 who에 해당하는 누가입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khi nào, bao giờ 이 둘 다는 뜻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khi nào, bao giờ 됐죠? 자, 다섯 번째 볼게요. thế nào 올렸다가 내려갑니다. thế nào. 자, 밑에 거 볼게요. như thế nào. 자, 이거 두 개 다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어떤 품사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어떻게 혹은 어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섯 번째 볼게요. tại sao. 여기 점 보이시죠? dấu nặng 제대로 찍어주셔야 돼요. tại sao. 자, 이렇게 해서 육하 원칙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리는요, 의문사를 빨리 찾아야지 그 사람이 뭘 물어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파랑 색깔 주목해 볼게요. Anh học gì?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의문사 우리가 방금 봤던 zi입니다. 자, 대답 한번 볼까요? Tôi học tiếng Việt. 뭐만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Z 부분에 이 사람이 뭐를 배우는지 딱 그 답만 넣어줬어요.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빨리 의문사를 캐치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지 말고 그 의문사에 해당하는 답변만 달아주자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Chị sống ở đâu? Chị sống ở đâu? 자, 여기에서 의문사는 뭐냐면요. đâu 입니다. 어디? 자, 그럼 밑에 답변 볼게요. Tôi sống ở Seoul. 됐죠? 자, Seoul 어디만 딱 바꿔줬어요.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와 함께 의문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무엇에 해당합니다. 영어의 what인데요. 영어는 맨 앞에 나오지만 공교롭게도 베트남어에서는 맨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징 뭐예요? 이렇게 dấu 위엔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gì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nh ăn gì? Anh ăn gì? 베트남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걔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할 텐데 우리는 베트남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는 무엇이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지라도 이거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h ăn gì? Anh ăn gì? 됐죠? 자, 두 번째 볼게요. Em đang làm gì? Em đang làm gì? 자, 지가 딱 나왔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동사가 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람이 뭘까요? 하다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볼까요? 람지, 뭐 하다, 뭐 하다. 그래서 낭 람지이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 라는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발음해 볼게요. 지.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어디에 해당하는 đâu 입니다. 자, 이것은요. 앞에 붙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Anh đi đâu? Anh đi đâu? 했죠? 자, 그러면 이 đâu 앞에 있는 동사를 볼게요. 리입니다. 가다. 합쳐볼까요? 어디가? 어디가? 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Em sống ở đâu? Em sống ở đâu? 어라는 전치사와 합쳐져서요. 어디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딱 이 말을 베트남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아, 너우로 끝났구나. 그러면 장소를 물어보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의문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đâu, đâu. 됐죠? 자, 세 번째 의문사 볼게요. I. 자, 영어의 who에 해당하는 의문사입니다. 자, 그런데 뜻을 볼까요? 누가, 누구,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의문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 누구를 물어보는 거는 문장 내에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주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with와 결합을 해서 누구누구와 함께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문 3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살펴볼게요. 자, 주어에 와 있네요. Ai là người Hàn Quốc? Ai là người Hàn Quốc? 했어요. 자, 그러면 주어로 쓰여졌으니까 누가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이다 한국 사람. 누가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동사 뒤에 사용이 됐으니까 목적어 위치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Anh yêu ai? Anh yêu ai? 물어봤어요. 당신은 사랑하다 누구를? 해서 해석은 누구라고 해주셔야겠죠. 자, 마지막 볼게요. Anh ăn cơm với ai? Anh ăn cơm với ai? 했어요. 자, 전치사 누구누구와 함께와 붙어서요. 누구와 함께 동사를 하냐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ao giờ, khi nào, bao giờ, khi nào 입니다. 자, 이거를 많이 못 들으시는데요. KH는 목구멍으로 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khi nào 이러면 절대 베트남스럽지가 않고요. khi nào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문을 볼게요.
어떤 거는 앞에 쓰여져 있고 어떤 문장은 맨 끝에 써져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의문사 안에는요, 시제를 포함하는 기능까지 숨어져 있습니다. 맨 앞에 붙으면요, 미래의 언제를 물어볼 수 있고요. 맨 뒤에 붙으면 과거의 언제를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Bao giờ chị sang Việt Nam? Bao giờ chị sang Việt Nam? 자, 맨 앞에 bao giờ 들리셨죠? 아, 언제냐고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hị sang Việt Nam khi nào 혹은 bao giờ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으면요. 아, 언제 했었냐고?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역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ao giờ, khi nào, bao giờ, khi nào.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thế nào, như thế nào. 영어의 how about에 해당하는 의문사입니다. 자, 이거는요. 여기 보시면 주어와 바로 결합을 해서요. 주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tiếng Việt thế nào? tiếng Việt thế nào? 됐죠? 베트남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돼요. 이거는 뭘 답하면 될까요? 아, 베트남어는 너무 어렵고 근데 문법은 좀 쉬운 것 같아. 이런 식의 느낌을 말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볼까요? Anh học tiếng Việt như thế nào? 자, 이거는 문장이 길어요. 앞에 주어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 동사 hab을 주목하셔야 돼요. 당신은 공부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물어봤는데 자꾸만 베트남어 어때요? 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동사 have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ế nào, như thế nào. 됐죠? 자, 마지막 의문사 한번 볼게요. tại sao, vì sao, sao. 세 가지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문사는요, 모두 다 왜라는 뜻이 있는데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tại sao는 정말 어떤 걸 따지거나 심각하게 물어볼 때 tại sao?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vì sao는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왜? 라는 이유를 물어볼 때 사용하고요. sao는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그런 상대와 이야기를 할 때 sao라는 의문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Tại sao anh không đi làm? Tại sao anh không đi làm? Tại sao 들리셨죠? 그러면 왜? 당신은 không đi làm. 출근하다, 안 하다. 왜 출근을 안 해요? 라는 문장이 되고요. Sao em học tiếng Việt? 왜 너 베트남어 배워? 라고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문사 6가지 배웠는데 이거는 이미 초급에서 띄워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듣기 공식 2번째 가볼게요. 자, 이 의문사가 들리면 무조건 숫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숫자. 이 2가지 의문사는 뭐냐면요. mấy 랑 bao nhiêu 입니다. 왜 2가지로 나눠졌냐면요. 10 이하의 수를 물어볼 때는 mấy, 10 이상의 수를 물어볼 때는 bao nhiêu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가운데 bao nhieu와 mấy 보이시죠? 이 의문사가 딱 나왔다. 그러면요. 이 의문사 앞, 뒤에 쓰여진 명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앞에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뒤에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mấy 부터 볼게요. 이것도 발음이 중요합니다. mấy, mấy. 그래서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요. A의 모자를 그냥 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Y가 아주 중요하죠. Y는 짧은 E이기 때문에 mấy, mấy 짧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이라고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mấy, mấy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앞, 뒤 명사를 살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무슨 명사가 나왔어요? người, 사람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mấy người,
무슨 뜻이겠어요? 몇 명이냐, 몇 사람이냐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Gia đình anh có mấy người? 안 들려요. 근데 뒤에 뭐가 들렸어요? mấy người. 몇 명이냐고. 이렇게 mê이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hôm nay là thứ mấy? 자, 이번에는요. mê이가 맨 뒤에 쓰였네요. 그러면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왔는지 볼게요. 드는 요일을 표현할 때 쓰는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thứ mấy 하면 몇 요일이지?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bao nhieu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라고 했나요? 10 이상의 숫자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뒤에 쓰여진 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iền, tiền 뭐예요? 돈입니다. bao nhiêu tiền 뭘까요? 돈 얼마나? 돈이 얼마냐?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cái này bao nhiêu tiền? cái này bao nhiêu tiền?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năm nay là năm bao nhiêu? năm nay là năm bao nhiêu?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명사를 봐야겠죠. 남은 년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ăm bao nhiêu? 몇 년도야?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듣기 공식 세 번째 이제 나왔습니다. 문장 끝을 주목하면 들리는 의문문 형식인데요. 제가 많이 쓰이는 의문문 형식 몇 개를 준비해 봤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의문문 형식 안에 들어가는 품사를 베트남어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주어, 주ngữ 입니다. 주ngữ. 그래서 저는 표기를요. C.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요. 넘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제가 표기를 D, T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틴뜨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T, T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잔뜨 있습니다. 이거는 명사인데요. 이거는 DT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할 거니까요. 이제 나오는 의문문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 암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문 형식 볼까요? 주어 나오고요. có, không 보셔야 합니다. có, không, có, không. 네, 합니까? 해?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잘 지내죠? 라는 문장 볼게요. Anh có khỏe không? Anh có khỏe không? có, com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품사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그래서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거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come이 나오면은 하냐고? 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Em có học tiếng Việt không? Em có học tiếng Việt không? 물어봤어요. 뒤에 컴 끝났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học tiếng Việt, 베트남어를 배우다. 베트남어를 배우냐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의문문 형식 볼게요. 자, có, không 똑같은데요. 여기 가운데 나온 품사를 볼까요? 명사입니다. 문장 안에는 무조건 형용사,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명사이기 때문에요. 이 거를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nh có bạn gái không? anh có bạn gái không? 여친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고요. chị có bút không? 펜이 있어요? 라고 해서 거를 생략해 주시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문장을 많이 들으시면요. 아, 있다인지 아닌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đã chưa? đã chưa? 했어? 했어? 라고 과거에 한 행동을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앞에 있는 나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뒤에 cheue가 들리면 그 앞에 동사를 생각해 주세요. anh đã kết hôn chưa? 결혼했습니까? anh đã hiểu chưa? 이해했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장이 나온 다음에 맨 끝에 phải không? đúng không? 나오면은 맞지? 그렇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부가 의문문 형식이 됩니다. 자, 볼게요. Anh là người Hàn Quốc, phải không?
내가 생각하는 거 앞에 말한 다음에 맞지 그렇지? 이거 역시 anh thích đi du lịch. 너 여행 좋아하다. 맞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문장 형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는요. đã chưa, đã chưa 나왔는데 여기에 bao giờ, lần now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 해봤어? 라는 경험을 묻는 의문문이 됩니다. 자, 볼게요. Anh đã gặp người Việt Nam bao giờ chưa? Anh đã gặp người Việt Nam bao giờ chưa? 만나다 베트남 사람을 해봤어? 라고 경험을 물어보는 문장이 되고요. Anh đã đi du lịch Pháp lần nào chưa? đi du lịch Pháp, 프랑스 여행을 가다. 프랑스 여행 가본 적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의문문 형식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bao lâu rồi, được bao lâu. 이거는 얼마나 오래라는 뜻으로 기간을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자, 볼게요. Anh định đi du lịch Việt Nam bao lâu? 당신은 예정이다. đi du lịch Việt Nam, 베트남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bao lâu, 얼마나 오래? Anh đã lập gia đình được bao lâu rồi? rồi 보이시죠? bao lâu 에 roi가 쓰여지면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를 뜻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듣기 공식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의문사, 육총사를 빨리 찾아내라. 두 번째는요. mấy, bao nhiêu 나오면은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 끝을 잘 주목해서 의문문 형식을 빨리 캐치하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만 잘 알면요.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시는데 훨씬 수월하고요. 제 강의를 듣는데 핵심은 의문사와 의문문 형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름을 묻고 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Cảm ơn và hẹn gặp lại.